네, 안녕하세요. 강남우리입니다. 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걸 보니까 이제 뭐 IR 뉴스 하나 떴고요. 또 그 허재용 의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세로닉스 대표님이 사임을 했죠. 갑자기 왜 사임이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명확한 답을 제가 찾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LMF 소액주주 모임 카페에 추공님이 글을 올려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생각을 좀 추가를 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뉴스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위주로 몇 가지 제 생각을 좀 추가해보고자 합니다. 플러스 IR 자료와 제가 좀 간단하게 준비한 LF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라이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보셨겠지만은 LF, IR 뉴스. 사실 저는 이제 광복절주였죠. 8월 15일 그 주, 그러니까 8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정도에 뭐 이제 좀 IR 뉴스가 뜨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8월 말일 날 떴더라고요. 정토방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긴 하던데 생각보다 많이 늦게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왔다. 그리고 LF가 약속을 지키긴 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기대했던 거에는 살짝 좀 못 미치긴 하죠. 그러니까 LF 주주들이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장래, 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기를 바랬는데 일단은 IR 뉴스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미 다 읽으셨겠지만 저 좀 뒷북으로 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F 양극재 판매 전략에서 프리미엄 하이니켈 제품의 선점 지속과 점유율 확대. 그래서 프리미엄 이제 하이니켈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95% 이상 단결정.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하이니켈 90%를 지금 이제 양산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L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상으로 단결점까지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하이니켈을 다루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있는 회사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LFP 생산 및 NCM 제품군 확대해서 이제 LNF 같은 경우는 10가지 그때 준비 정리한 사항에 보면은 제 기억에 2025년까지 LFP를 양산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구체 LS랑 잘 하고 있고요. LFP 음극재 리사이클링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주는 차원에서의 카드 뉴스죠. 리튬, 전구체, 그리고 리사이클링, 음극재, LFP 이 정도 선에서 정리된 내용이다. IR 카드 뉴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테일님님 어서 오세요. 머리가 좀 빠졌다고요? 머리요? 네, 저 탈모 아닙니다. 탈모 아니고요. 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이렇게 M자였어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종종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탈모 절대 아닙니다. 코스 비전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허재용 의장님, 세로닉스 대표가 사임한 부분에 대해서 이 코스피 이전과 관련되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카페에서 봤어요. 이제 LNF 소액주주 모임 이렇게 있는데 추공님이라고 이제 카페 매니저님이신데 여기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허재용 대표 이사가 세로닉스 대표 이사가 왜 그만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잘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고 있었는데 사인권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 조금 키울게요. 조금 키우고 자 글자 잘 보이시나요? 추공님한테 허락 맞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글입니다. 천천히 같이 보시죠. 허위장 사임권인데 대표이사뿐 아니라 등기이사도 사임한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죠. 몇몇 분들은 지주회사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렵습니다. 지주회사 요건이
자산 5천억, 자회사 지분 가치가 자산의 50% 이상인데 일단 세로닉스가 자산이 3,500억이라 피해갈 수 있고 지분 가치는 2조 가까이 되니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30%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 1조 가까이 주식을 더 사야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가를 누르는 게 아니라 주가를 누르는 게 아니냐라는 분들이 계셔서 제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금이 없어서요. 세로닉스는 손 떼고 LMF에 전념한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허 회장이 세로닉스는 이제 좀 거리를 두고 LMF에 완전 중점을 두고 좀 경영에 집중을 하려고 하나 보다. 왜냐면 이제 뭐 그 이전에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네이버의 등기이사 사임이라고 찾아보시면 꽤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들이 계열사 대표를 포기하는 경우를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주력 계열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제 저도 보면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일단은 LMF에 전념하려고 하나 보다.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양쪽에서 급여받고 배당받는데 굳이? 사실 그래요. 사실 세로닉스에서 급여를 받는데 굳이 뭐 그만둘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죠.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그럴까요? 물론 추측입니다. 네. 추가로 LG 관계는 최 대표가 허 회장보다 낫습니다. 사실 LG 그 권영수 부회장과의 통화를 그러니까 LF 최소한 대표님과 그 LG 에너지솔루션 권영수 부회장님과의 통화를 옆에서 들었던 입장에서 정말 그 최소한 대표님과 LG 에너지솔루션과의 관계가 돈독하구나. 이걸 그때 이제 식당에서 많이 느꼈었고요. 협상이 안 돼서 허 회장이 직접 나서기 위해 이런다는 것은 억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공님께서는 허 회장이 LMF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만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보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냉방병 때문인가 에어컨 때문에 계속 콧물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임원 겸직 제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조치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큽니다.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한 최대 주주 등이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며 과도한 급여를 수령할 경우 경영 투명성 저해 여부도 중점 심사 대상이라고 설명집에 나와 있고 이 외에도 이해 충돌 금지 등 여러 조항들이 있어서 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전 그 상장 심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겸직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경영 투명성 저해 여부 이런 심사 대상을 좀 피하기 위해서 미리 좀 조치를 취한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 맞는 해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보면서 납득이 가더라고요. 이거겠구나. 저는 이제 해답을 못 찾고 있다가 이 카페 추공님 글을 보면서 이게 맞는 해석인 것 같다.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동의되지 않나요? 네, 보면서 그럴싸한데?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여행 잘 다녀오셨는지 오리님께서 여행 가시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꼬꼬님 안 그래도 제가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8월 25,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28, 이렇게 이제 영업일 날은 주가가 이틀 동안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29일 날부터 주가가 슬며슬며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제 미신을 믿지 않지만 네,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IR 강화 관련해서는 이제 IR 팀장 채용 중에 있다라고 하고 IR 임원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IR 팀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IR 뭐 임원만큼의 능력을 낼 수 있는 IR 팀장급 인사를 데려오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일단 좀 IR 임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 네,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 홍보 채널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유튜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네. 뭐 인스타그램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인스타그램 보는 것도 아니고 그쵸? 블로그도 물론 많이 보긴 하지만 요새는 대세가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하나만 잘 파도 괜찮을 것 같다. LMF도 유튜브 채널이 있죠. 하반기 전망, 리튬 및 메탈 가격 하락 지속으로 매출 영업이익 하락 리스크 존재. 이 부분이 사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에 좀 뼈아픈 부분이었잖아요. 작년 그리고 올해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코발트도 떨어지긴 했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예상을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답변 드리기 어렵죠. 이런 거 원자재 가격이 또 언제 어떤 이유로 튈지는 모르니까. 근데 확실한 건 이건 것 같다. 이때 2023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더불어 수요 감소에 대한 수요 감소에 대한 생각으로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생각으로 우려로 리튬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긴 했죠.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하락 리스크가 존재하나 이거는 알기 어렵다라는 부분. 하지만 2분기 대비 3분기는 영업이익이 개선될 전망이고 하반기 경기 둔화 등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저는 이제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어떤 주가를 예측을 쉽게 하진 않는 편이지만 압도적으로 이제 매크로 영향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물론 주식을 일부 비중을 조절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사실 그래요. 사실 매크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제 단톡방 같은 데서도 올해 유가가 얼마나 될까요? 100불 이상일까요? 100불 미만일까요? 이런 것만 물어보더라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개개인의 생각이 뭉쳐서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말하는 매크로의 발언 때문에 주가를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매매를 한다? 이건 틀릴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크게 반영을 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압도적일 때는 물론 반영하겠지만 결국 광물 가격이 올라야 그쵸. 마진이 올라가서 좋은 거네요.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광물 가격에 대해서 상승이 단기적인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광물 가격의 상승 지속은 결국 그 전기차 가격의 상승 요인이잖아요. 이거는 구매에 전기차 소비자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물 가격의 하락, 안정성, 하락, 그리고 안정적. 이게 결국 전기차 수요를 올리는 부분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해서 LF 또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결과적으로 꾸준히 상승한다, 지속적인 상승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요를 둔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좀 아프긴 하지만 광물 가격의 하락 그리고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똥 철학이니까 듣고 올리셔도 되고요.